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그 중량급 무게감 있는 팀장님을 한 분 모셨는데 바로 김경수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저는 신한금융 플러스 감탄지사 오션 지점의 김경숙입니다. 우리 경숙 팀장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신 게 6월 달부터잖아요. 네. 6, 7, 8. 네. 8월 마감 어땠습니까? 8월. 8월 막 정신 없었어요. 정신 네, 없었어요. 지금 원래 목이 네. 항상 정신 없었는데 8월 네. 아주 정신이 네, 더 심하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제가 당연히 잘하니까 모셨잖아요. 네. 잘하시는 걸 전제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기복이 없어 보여요. 일단 첫 번째 간절함. 간절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 책임감. 네. 네. 고객님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순서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음. 이제 이번 달도 초부터 왜 바빴냐면 지난달에 다 못 해드린 거 초에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전화 오잖아요. 맞아요. 소개도 나오고 그럼 또 중간중간 껴서 또 그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바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 근데 같아요. 간절함이라는 게 나는 간절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 간절함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더 크고요. 네. 고객을 잘 이렇게 케어해야겠다 네. 그 간절함도 있고. 그쵸.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제 고객님들 특히 네.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너만 믿을게. 맞아. 난 너 진짜 믿어. 네. 막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확신을 네. 주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고객님들한테. 아, 일반적인 설계사님들은 고객님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만 믿어주면 좋겠지만 또 나만 안 믿고 다른 설계사님들 막 믿으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경숙 팀장님만 믿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제가 잘 긁어주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귀찮고, 네. 성가신 일들을 제가 다 네. 처리를 웬만하면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네. 제 선에서 진짜 안 되는 것만 고객님 죄송하지만 콜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요거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려요. 네. 네. 보험금 청구부터 뭐 다. 네. 저는 이 개인적으로 김경숙 팀장님의 영업 스타일을 제가 좀 봤을 때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일단은 시끄러워요. 되게 많이 시끄러워요. 되게 시끄러워. 네. 되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시끄러운데 이게 되게 밝은 느낌이면서 아, 네. 예, 되게 이렇게 뭐라고 활기차다? 그런데 고객을 케어할 때는 되게 좀 진짜 진정성 있으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도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네. 겉바속촉. 네. 겉에서 보면은 되게 일반적인 이제 여성 설계사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활발해. 네. 원래 잘 하시지만 네. 그때 골프공으로 맞으신 배상책이 아, 네, 네. 예, 의사분. 그, 예, 네. 그분도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여. 네, 맞아요. 도와달라고 네, 그것도 네, 제가 네, 좀 네, 네. 도와드렸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진심을 느꼈어요. 이제 아. 고객님들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이쪽 맡겼을 때 조금 더 이득이 되면 그냥 네, 과감하게. 맞아요. 사실은 이제 김경수 팀장님을 전에 미리 모시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처음으로 감탄지사 영업을 시작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코드가 다 나온 거는 생보 코드까지 합치면 거의 한 6월 25일인가? 생복 코드까지 다 나온 거는 네. 7월 달에 다 나왔고, 그러니까 신한라이프만 6월 25일 날 나오고, 나머지는 네, 다 7월 달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네. 손보 코드 위주로 그쵸, 손목 6월 코드. 달에 나오고 네. 신한 빼고는 거의 안 거의, 나와서 네. 그리고 코드가 상당히 이제 늦은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생명사 코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달에 600을 했습니다. 영업일수도 굉장히 적은데 대략 이제 또 소득을 또 밝히면 안 되잖아요. 네. 또 대놓고 밝히면 또 거시기 하니까 네. 대략 6월 달에 저희가 FC 분들 그 소득이 약 4억 정도 나갔어요. 네. 4억 정도 나갔는데 이분이 10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럼 디테일하게 밝힌 거 아닌가요? 소득은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이런 경우는 내가 거의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건수가 막 80건 막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일단은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대출금 상환을 했죠. 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조금씩 대출이 좀 네. 있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리고 건수 영업을 좀
대단히 좀 그 잘하시는데 뭐 사실 저도 건수 영업을 하거든요. 건수 영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막 가리질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설계사님도 좀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음. 계약을 조금 에너지를 적게 쓰고 좀 큰 네. 거 받는 거를 네. 좀 노릴 수 있는데 네. 그 방법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네, 제가 맘먹으면 하겠죠. 경색되는 근데 네. 건수를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혹시 만약에 있다면 일단은 고객님들이 저를 필요로 하시니까, 그리고 컨설팅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네네. 이거는 건수를 나눠야 분명히 고객님한테 유리하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그걸 아는데 저 편하자고 그냥 한 곳으로 몰아서 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한 분당 거의 저는 평균 4-5건 정도로 그 가장 특화된 네, 회사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원래는 DB 소모 출신이잖아요. 네. 저도 원래 네. KB 소모 네.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종합보험이라 그래서 한증권을 막 넣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주위에 오다 보니까 암은 네. 여기가 더 좋고 뭐 수술비는 맞아요. 여기가 더 좋고 네. 이대는 어디가 더 네. 좋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네. 찢어지더라고요, 네, 계약이.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더 건수가 많아지죠. 네. 네. 그래서 많은 근데 거예요. 중심은 고객에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하고 또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달에 제일 좋은 걸 팔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그쵸. 네. 2023년 8월에 이거보다 더 설계가 좋을 수 없다라는 그죠. 식으로. 네. 뭐 2년 지나면 모르겠지만 아, 네, 그쵸. 상품이 더 좋겠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원수사에서 이게 넘어와서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진짜 한참 오래 걸렸는데 그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교육의 힘? 저는 교육? 매일 아침 교육 듣잖아요. 아. 네. 그래서 교육 받으려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출근하는 거고, 교육 받으면서 그날 받았던 교육에서 고객님들이 떠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바로바로 연락해요. 다 맞아. 교육 받으면서 이거 누구 권해야 되겠다 하면 메모해놨다가 전화하면 그럼 해줘 하면서 그럼 내 거 이것도 봐줘 이렇게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다른 소개도 나오고. 맞아요. 네, 교육의 힘이에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들으라고 하면 좀 이렇게 억지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억지로 들으라는 게 아니고 네, 교육을 듣다 보면 머릿속으로 고개 막 스쳐 지나. 네, 맞아요. 기존 내 고객, 저 상품은 이 고객한테 얘기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또 저 상품은 또 이 고객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또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네, 맞아요. 거의 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 단계가 사실은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뭐 고객이 얼마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 신인들도 좀 있고, 그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협력자, 그래도 몇 안 되는 고객 중에 네네. 내 협력자가 누군지를 음.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키맨을 활용해서 이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너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뭐 오빠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그냥 얘기라도 해봐. 내가 설계해서 보험료 얼마 나오는지 알려는 줄게. 그냥 이렇게 부담 많이 안 느끼게. 그렇게 해서 근데 협력자들은 대부분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소개가 한 건이라도 들어왔을 때 또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을 또 바로바로 해드리고 그러면 또 더 신나서 또 더 많이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신뢰를 고객이 저한테 갖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진짜 정성스럽게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예, 그 사후 관리까지 다 좀 철저하게 신인일수록 네, 한 분 한 분의 고객을 진짜 소중하게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개 요청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고객이 많은데도, 여기 가면 이런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 시장을 어떻게 뚫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네. 운전하면서도 하고, 뭐 밥 먹으면서도 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인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죠. 이것도 네.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보통 내가 막 생각해서 뭘 하려기보다 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알려줘. 뭐 안 약간 이런 느낌이 절대 있는데 안 되죠. 네. 절대 이 안 영업 되죠. 조직은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생존 본능이랑 좀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네. 생존에 위기감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영업에 오히려 더 네. 도전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네, 잘 안 네. 와요. 저는 지금도 불안해요. 어.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도 불안해요. 전혀 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네. 조금 약간 길들여진 양이나 네. 이게 가두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처럼 알아서 먹이를 주는, 왜냐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200, 300을 벌잖아요. 네. 시간만 지키면. 네. 근데 그게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네. 내 머리를 쓰는 거를 잘 못하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아는 게 없어도 심지어 뭐 하지? 어디 가지?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럼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잖아요. 뭐 네. 단기적으로는 뭐 DB 잠깐 쓰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좀 한번 좀 조언을 더 해주신다면. 일단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 결국은 고객이고 협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말 잘라서 죄송한데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안 갈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픽 친다고 오해를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맞아. 저는 어. 어떤 상품이 딱 나왔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오빠, 동생, 막 친구 막 그런 사람부터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내 가족이나 나랑 친한 친구, 내 VIP 고객부터 떠올려요. 그렇지. 그거 패키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 좋은 상품을 가입을 시키면 네. 더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음. 나 지인한테 가서 패키 치기 싫어.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 그거- 예를 들어서 네. 친구가 있는데 내가 보험 얘기를 안 했는데 친구가 5만 원짜리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뭐 자부상이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12,000원, 13,000원에 자부상이 30도 들어가고 훨씬 지금 좋은 담보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친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죠. 그 패키 치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근데 본인이 먼저 나 친구한테 패키 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영업이 안 되죠. 그럼 보험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사명감을 갖고 해야죠. 근데 요새 이게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DB 쓰는데 DB도 사실은 뭐 계약 10개를 받으면 계약이 한두 개 겨우 나오거든요. 근데 네.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면 좋은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에는 네. 아니 DB 쓸 수도 있는 건 맞아. 있는 건 맞는데 뭐든지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사실은 제일 완벽한 방법을 빼놓고 나머지를 하려고 그쵸. 하니까 좀 네. 어렵지 않나. 나는 네. 그 생각을 좀 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경수 팀장님 모신 것도 이게 영업에 이제 정석이 있다면 진짜 이분이 아닐까. 왜냐면 고객한테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것도 내가 못 봤고 네. 또 말할 때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뭐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보상의 진심이고 네. 하니까 뭐 피해를 줄 일이 없잖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직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저는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상품을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잘 몰라가지고 네, 잘못 네. 안내한 경우는 네. 깔끔하게 인정을 해요. 그럼 당연하죠. 깔끔하게 네. 이거 그러니까 피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네. 그쵸. 이거 제가 잘못했다. 네. 뭐 새로 해드린다. 네. 그쵸.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상은 내가 또 따로 해드리겠다. 그쵸. 이런 네. 식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돈보다 신뢰가 훨씬 네. 맞아요. 더. 예, 돈은 뭐 작게는 뭐 몇만 원에서 몇십 정도 손해인데 네. 네. 고객을 잃어버리는 그쵸. 완전히 손해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간절하다고 다 되는 건 솔직히 아닌데 네. 이제 경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간절함과 또 간절했지만 좀 잘 안 된 간절함은 어떤 차이가 혹시 있을까? 이 부분도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진짜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네.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음. 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진짜 나랑 비슷하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경력이 뭐 단기간이에요. 10 몇 년이더라? 15년. 15년 내내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15년 내내 그런 건 아닌데 네. 지금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도 근데 제가 간절함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는 열정이었던 것 같고 열정. 네. 15년 동안 중에 한 뭐 10년 이상은 열정이었는데 네. 중간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서 이 열정이 간절함이 더해져서 더 열심히 살다가 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네. 여기 신한금융 플러스를 선택을 했죠. 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간절함은 가짜다 그러면? 어떤 간절함이요? 어떤 간절함? 간절했지만 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 네.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영업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네. 우리가 간절해야 된다는 걸 그래도 좀 아는데
간절하다고 다 되진 않아가지고 저도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예. 이제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다음 달에 5천만 원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네. 그럼 제가 이달에 5천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5천만 원을 벌려면 실적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가 계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간절함만 있으면 안 되죠.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그 실적을 최대한 맞춰서 내가 다음 달에 이만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간절한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네. 간절한데 안 보여.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간절한데 활동을 하고 간절하지 않은 거지. 활동을 네.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상황이 되게 간절해. 네. 상황이 간절한데 활동을 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경수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로 간절하다면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뭐 100% 저도 네. 목표를 다 태우지는 못해요. 아시겠지만 건수도 제가 하다가 못했는데 목표를 그래서 제가 항상 더 높게 잡아요. 아, 맞아. 높게 잡아놨는데 70%만 해도 뭐, 네, 어느 정도는 성공한 거니까. 근데 목표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그걸 못 미치면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7월 달에 네. 84건 85건. 했잖아요. 아, 85건. 네. 제가 영업을 그래도 좀 열심히 했잖아요. 네. 제가 제일 잘한 게 81건이에요. 네.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회사 중에서는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 멀리는 있었는 걸 내가 들었어도 네. 같은 사무실에서 물론 이제 제가 설계사로서 만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그때 85건을 내가 보고 내가 네. 뭐가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거 설계사끼리 붙었으면 내가 김경수 팀장 이걸 이겼을까?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와 81건 내 바로 옆에서 깬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네. 그걸 깨버리더라고요. 네. 그때 아 내가 진짜 확 나도 그 설계사의 본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좀 네. 올라왔었고 네. 근데 그때 내가 물어보려다 못 물어본 게 있어요. 시상식 때 네. 그게 최다 건수였어요? 저는 이제 원수사에만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원수사에서도 건수를 많이 했지만, 거기는 일단은 뭐 금액으로만 갖고 얘기하지, 건수로 얘기 안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제 생각엔 최다 건수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건수를 좀 많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좋죠. 네, 그래서 좋아요. 네, 네.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요. 개인적으로 감탄지사에서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적을 좀 띄울 때 네. 50만 원, 100만 원 이걸 좀 업적을 띄우다 보니까 네. 아, 저 사람은 큰 업적을 좀 좋아하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쵸? 네, 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건수를 저는 훨씬 더 좋아하고 되게 장려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다음 달부터는 건수 영업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시장이 조금 굉장히 아니지만 하여튼 더 들어가요. 자, 오늘 우리 김경수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사실 이제 김경수 팀장님의 이 에너지나 또 영업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이 영상으로 다 담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우리 감탄지사가 사실 보통 지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지난달에도 매출을 9,200을 하고 좋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여기 전체 분위기를 거의 지금 좌지우지하고 서로 술 먹겠다고 김경수 팀장이랑 서로 술 먹겠다고 새벽 5시까지 먹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막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체 분위기를 다 바꿔놨어요. 근데 제가 감사드리는 게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은 솔직히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분위기에 자꾸 편승만 하려고 그러면 네. 이제 기대려고 하면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네. 있는데 막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김경수 팀장님은 내가 평생 함께 하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다 얼마 안 지나서 1년이면 끝나요. 다 풀릴 네. 거고 저도 네. 엄청나게 좀 많이 네.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 팀장님이 진짜 소득도 진짜 높고 네. 이제 영업도 정말 잘하시잖아요. 근데 뭐 나름 어렵겠지만 지금 이 모습을 부러워하는 설계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잖아요. 네. 네, 이 모습을 겉으로 봤을 때 진짜 뭐 네. 10분의 1 매출을 가져가고 네, 막, 그쵸. 네. 뭐 저기 뭐야 영업도 뭐 수십 건 하고 고객 보여도 1,000명이 넘어가고 네.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마냥 부러워하는 설계사님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에게 좀 짧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 네. 네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음, 그 사람을 닮고 싶으면 네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음, 네.
그냥 그대로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뭐 자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맞아요. 전 분명히 매출 늘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따라하려면은 여기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당연히 와서 해야죠. 이 영상 한번 제 못 따라- 옆자리에 앉혀놓고, 네. 이 영상 한번 네. 보고 하기는 네. 좀 힘든데. 자, 오늘 김경수 팀장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그때는 좀 더 지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영업의 모든 것의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저도 만나기 좀 힘든 분이에요. 같이 일하긴 하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거의 얼굴 볼 기회가 없는데 몇 번 제가 요청 끝에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정희석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탄지사 정희석 팀장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정희석 팀장님 같이 일하긴 하지만 사실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네. 네. 자리에, 그러니까 회사에 오셔도 사실 뭐 거의 일만 하시는 분이라서, 네, 저도 이 대면으로 만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분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거는 역시 이제 영어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 감탄지사가 생기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시상식을 한 번도 안 빼놓고 올라오셨어요. 네, 제 기억으로도 거의 매번 참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참석이 아니라 이제 시상을 했지. 네, 네, 그죠? 시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시상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뭐 매출, 건수, 뭐 기타 등등이 나눠져 있는데, 중복해서 받은 것도 네, 몇 엄청 번 많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엄청 잘하신다는 건데, 그 노하우를 좀 오늘 몇 개만 좀 풀어주세요. 네, 몇 개만.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몇 개만 좀 풀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좀 데이터적인 걸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보유 고객이 일단 몇 명이에요? 보유 고객은 저도 좀 일일이 하나하나 세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봤을 땐 한 600명 정도? 600에서 700명 정도 사이 되는 걸로 600에서 알고 있어요. 700명 네. 정도. 좀 저는 왠지 더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왜냐면 좀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간 고객님들을 좀 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꾸준히 연락도 하고 언제든 또 편하게 안부 연락 드리는 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고 700명. 뭐 이제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하면 좀 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600명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하면 충석 고객으로 내가 보유하는 고객 이렇게 봐도 맞나요? 그분들이 뭐 또 저 말고도 주위에 인맥이 있으시면 뭐 또 저 아닌 다른 분들에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저에게 항상 무슨 일이 있거나 주위에서 보험 관련 연락이 오면 저한테 대부분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거의 뭐 충성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거의 정희석 팀장님이 거의 뭐 50건, 막 40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600명 중에 50건씩 이렇게 나오는 게 네. 그냥 기존 고객이세요? 아니면은 신규 고객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궁금해서. 네. 한 50건 정도로 봤을 때 네. 제가 기존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하는 건이 그 중에 한 60%, 30건 정도. 나머지 또 20건 정도는 또 기존의 고객분들이 또 이제 소개. 지인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네. 신규가 40%, 또 기계약 터치가 60% 이렇게 6대 4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내가 좀 중요한 걸 질문하려고 하는데 정말 다른 데서 그러니까 다 알긴 아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우리 정희석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로 기존 고객에서 약 60% 정도가 계약이 나오는 거고 네. 40% 저는 신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60%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60%는 요즘에 이제 각 그 손해보험사마다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영업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 고객이 보험을 들어있는 것조차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했을 때 이 고객이 과연 정말 필요 없어서 거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다른 분에게 가입을 해서 또 저에게 거절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고객의 어떤 보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서 연락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상황 이해가 되시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고객이 보험 계약 체결까지 이제 하시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 60%, 즉 30건 정도 되는 계약 건수가 네. 전부 다 보장 분석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정희석 팀장님 일하는 스타일을 이제 보면은 보장 분석, 그러니까 책상을 좀 우리 좀 여러 개 쓰시도록 제가 좀 배려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장 분석한 자료들이 엄청 많아. 막 수십 건이 쌓여 있어. 수십 건이. 그러니까 보장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약할 거리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걸 왜 안 했지? 내가 왜 안 했지? 또 이게 부족한데 그때는 못 채웠지만 지금 채워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근에 누구한테 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도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연락을 해요. 당당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상 나는 내가 담당자인데 다른 데 했을 때는 이유가 있긴 해요. 뭐 맞아요. 무슨 진짜 뭐 친척이라든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좀 뭔가 서운하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했다든가 그걸 저는 원인은 무조건 찾아내거든요. 무조건 찾아내서 사실 어떻게 하냐 그대로 내가 또 다시 넣어. 그런 건 안 하세요? 저도 하고 싶죠. 저도 똑같은 영업하는 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보험의 특성상 또 그리고 이제 주위에 뭐 지인을 넘어서 가족이 한다라고 한다면 예, 바로 며칠 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열심히 이제 고객 안내를 해드렸는데 운전자 보험을 메리츠 걸 해드렸는데 가족 중에 메리츠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안보험은 롯데에 제가 제안해드린 거는 저한테 롯데가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은 가족이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양해를 해달라 하셔서 저도 흔쾌히 운전자 보험은 이제 양보해드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장보선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30만 원짜리 종신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예전에 제안도 한 적이 있었어. 네. 근데 나한테는 안 하고 다른 데 한 30만 원 했어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아직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만약에 제가 그걸 우연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당연히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보험이 필요로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단순 이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한 건지를 먼저 파악해보고 그게 만약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입된 거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그분의 그런 부분을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 또 추후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라 라고 해드리고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제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해서 노력은 다시 한번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신규 고객들 있잖아요. 약 40%이면서 한 달에 한 20개 정도 나오는 우리 신규 네. 고객님들. 그거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보통 일상적인 보험 업무는 아침에 출근해서 전날 늦게까지 해서 혹시라도 마무리 짓지 못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지 못한 보험금 청구 내지는 뭐 또 배서 관련된 것들 또 고객이 또 현재 보상 진행 상황이 어떤 게 되고 있는지 그런 관련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고객 그 관리를 해주고 있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만족하신 분들이 주위의 친구라든지 지인분들이 보험 얘기를 꺼내면 대부분 다 제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분이 잘 꾸준히 해주시고 하니까 이분한테 연락드려라 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고객분이 이제 직접 연락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강단지타에서도 DB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잖아요. 많이 네네. 사용하는데 거의 전혀 지금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 저는 아직 DB를 안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DB가 뭐 이렇게 필요로 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저도 앞으로 오히려 DB를 쓰기보다는 더 바빠지지 않을까, 안 쓰고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 좀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우리 정선 팀장님이 가장 정상이세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600명 고객이 없었겠죠. 당연히 1명, 2명, 3명으로 출발하다가 그분이 소개해서 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600명 이제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기존 고객들한테 우리가 고객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보장 분석이에요. 보장 분석이 보장을 내가 가입을 시켰어도 잘 됐는지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왜냐면 보험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거 해드렸다 하더라도 네. 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격도 변하고 담보도 더 좋은 거 나오고. 요새는 정말 담보가 예전에는 뭐 유병자는 뭐 담보 몇 개 안 들어갔는데 요새는 담보 정말 잘 들어가고 또 금리 올리는 바람에 또 보험료는 좀 저렴해지고. 네. 예. 그럼 고객은 또 고객 사정에 따라서 담보를 좀 늘릴 필요가 있고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고 네. 예,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정말 꾸준히 하세요. 진짜 보면은 주말에도 나오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존경스러운 게 남들 조금 이게 흐트러지는 분위기에도 일하는 이 루틴은 진짜 완벽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노는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저기 뭐지 그 마감 끝나고 뭐 다음날 뭐 다다음날 첫 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주말에도 진짜 혼자 나오셔서 하시고 예. 그래서 너무 모범적인데 이제 저는 만나기 좀 힘들었던 하여튼 그분이에요. 그리고 뭐 부연 설명하는 김에 신규 고객도 역시 고객님들께 이렇게 해드리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정말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고객은 또 소개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맞잖아요. 네. 예, 또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고객이 소개를 해준 분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네. 정혜석 팀장님 같은 분들은 고맙다고 할 거예요. 잘못 고객도 소개시켜주는 걸 부담스러워. 왜냐면 잘못 소개시켜줬다가 욕먹을까봐. 왜 이런 사람을 뭐 소개해서 할까봐. 네. 그런 적도 있나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런 기억은 없어요. 뭐 고객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을지는 혹시라도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듣거나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정혜석 팀장님이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 고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진짜 나에 대한 얘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는 아무리 고객과 우리 설계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좋은 말 위주로 좀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 고객님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더라고. 네, 나는 못 듣지만. 들어보고 싶네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근데 소개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내가 간 다음에도 고객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퍼포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정혜석 팀장님 좀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DB 위주의 영업을 요새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DB로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영원히 DB만 쓰는 거는 물론 자유기는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계약이 나온다면 참 좋은데 뭐 100점짜리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예. 네. 예, 저는 완성은 아니라고 좀 봐요. 왜냐면 뭐든지 내가 좋아서 또 내가 해드릴 서비스가 좋아서 나오는 게 참 좋은데 네. 예, 이제 기존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뭐 새로 이렇게 잘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고객층이 쌓이고 하면 따로 이제 추가적인 DB 의존하지 않고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영업을 하신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조금 자리를 잡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DB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이제 또 노하우라든지 경험도 쌓고 또한 이제 고객과의 어떤 경험도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점점 DB에 사용하는 양을 줄여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영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 거죠.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네네. 고객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특별하게 해드리는 게 있어요? 혹시 뭐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한다든가 그 선물도 뭐 어떤 특별한 종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무조건 뭐 한 달에 한 번은 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미 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핸드폰을 저는 이제 좀 보통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주위에게 이렇게 좀 매너를 이렇게 좀 지키시겠다고 해서 이제 핸드폰을 무음에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음 내지는 진동.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말 어떤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벨소리로 해서 고객이 뭐 저에게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최대한 빨리 바로 전화를 받거나 그 응대를 해서 고객이 원할 때 바로바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고객 수가 조금은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자주 연락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뭐 이제 안부 문자 내지는 고객이 특히 이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네,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제가 평상시에도 나 옆에서 이분이 신경 쓰고 이 설계사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에 최대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신경 쓰고 있구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도 이렇게 사실상 간접 메시지 정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문자 내용은 그냥 안부 문자나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죠, 그거? 뭐 굉장한 무슨 뭐 네, 아니에요? 뭐 정말 뭐 특별히 뭐 따로 제가 뭐 어떻게 크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가 있는 이런 문자 메시지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통법규가 뭐 바뀌었다든지 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련해서 뭐 알면 좋은 상식들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일상적인 상식 뭐 기본적으로 바뀌는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 그런 정도에 한해서 이제 뭐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것도 해놓으셨어요? 그 골키퍼라 그러나?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전화 오면 네. 어떤 사람들은 통화 중이라고 이렇게 통화 대기를 하시죠 보통. 해놨죠. 저는 통화 대기는 안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왜냐하면 저는 고객과의 상담 내지는 보상 관련 그 통화를 할 때는 정말 집중을 해서 통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약간 서투르게 대응을 해서 잘못 답변을 드렸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좀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만큼 저는 통화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분은 제가 통화 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통화 중이라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잠시 저를 기다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 중인 그 고객한테 저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골키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화 대기가 아닌 그분하고 통화하고 있을 때는 다른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야, 하여튼 우리 그 정의선 팀장님이 가장 정석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정석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유 계약 수가 600에서 한 700분 된다 그랬잖아요. 보유 계약 수가 300명이면 100 이상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또 보유 계약 수가 600명이면 200 이상은 또 무조건 하게 돼 있고, 900명이면은 300 이상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유서 팀장님이 200 밑으로는 거의가 아니라 안 떨어져요. 항상 그 이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보유 고객 수가 그 정도 받쳐주니까 가능하다는 거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고객 풀을 좀 늘리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네. 근데 그 보유 고객 수가 네. 좀 감당하시기 한 몇 분까지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모든 분들을 제가 다 같이 케어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적으로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는 시간을 뭐 줄여서라도 더 많은 분들을 케어할 그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00명, 2000명, 2000명은 모르겠지만 1000단위까지도 뭐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뭐 1000명 언저리 정도에서는 그래도 제가 다 모든 분들을 제가 일일이 직접 케어해 드릴 수 있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한 명이 고객 최대 보유할 수 있는 게 저는 한 1500명 보거든요. 네. 1500명? 근데 1000명이 넘어가면 비서를 꼭 써야 되더라고. 안 그러면은 고객한테 본의 아니게 엄청 소홀해지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또 그래서 이제 고객 응대라든가 이제 좀 그런 거 빼고 잡무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네. 비서를 쓰시면은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쓰는 거지 사실. 그렇죠. 네, 왜냐면 고객한테 혹시라도 1000명 넘어가면 엄청 잘 나가는 설계사거든 사실은. 근데 좀 그 잘 나가니까 서비스가 이제 안 좋아졌네, 뭐 관심이 없네, 뭐 이런 표현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쓰시면은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질이 전과 아무리 고객이 많아져도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300명 정도 더 하시면 되겠네요. 네, 300명 빨리 늘려가지고 저도 네. 제 옆에서 업무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네,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로 보험 영업을 다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 네. 채널은 거의 대부분 다 설계사님들이 보는데 정말 진심으로 네. 보험 영업을 좀 응원의 뭐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진짜 잘하실 거다 한마디 좀 해주시다면. 저는 보험 영업에 있어서 정말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을 좀 아침에 원래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9시 반이라고 한다면 한 9시 정도. 그리고 퇴근 시간은 나에게 퇴근 시간은 따로 있지 않다. 내가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밤 10시가 지나도 난 퇴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하면 아무리 영업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시거나 영업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도
정말 어느 정도의 기본 정도는 중간 정도는 그 영업의 중간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부분도 저조차도 지금 잘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개선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설계사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은 출퇴의 중요성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정선 팀장님이 거의 정석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업적의 기복 이런 거 상관없이 루틴을 지켜라.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안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고 네. 또 올라갔으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참고로 그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세요. 운동도 잘하시고 술 담배를 전혀 안 해요. 술 담배를. 그래서 몸무게가 71kg로 항상 같아요. 뭐 더 찌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 항상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데 운동을 또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몸이 좋잖아요. 40대 치고는. 예. 지사님께서 더 좋으세요. 서로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내가 그 몇 분을 위해서, 원래는 전체이긴 한데, 뭐 하다 보다 몇 분이 돼 있는데, 그런 운동기구를 하나 사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운동을 한 번씩 하면 또 정신 버쩍버쩍 들거든요. 네. 몸도 좋아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테크닉보다도 네. 진짜 기본적인 거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쵸. 좀 다른 설계사님들께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 원론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원론을 이해하고 원론을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를 가야지. 네. 이게 이 본질적인 거 아예 빼놓고 막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